KJTV를 애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국민의힘이 살 길은 재창당 수준이 혁신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추태를 보면 한심하다 못해 어디까지 추락하려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전당대회장마다 친한계와 당내 비주류, 구주류 나뉘어서 이전투구식 추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튜버 전한길 씨는 특정 후보를 향해 의자 위로 뛰어 올라가서 난장판을 벌이다가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전시 처벌 수위를 두고도 각 계파별로 깡패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반발하는가 하면 적절한 수준이라며 전시를 감싸서 새로운 논쟁의 불씨를 지피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미 내각을 구성하고 32조 원이 넘는 추경안을 관철 집행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등 그동안 거부권에 막혀있던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는데도 이를 견제해야 할 야당인 국민의힘은 집안 싸움에 정신이 없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은 이제 아예 존재감조차 없습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는 단 한 명의 증인도 채택하지 못했고 검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맹탕 청문회가 됐으며 의혹이 많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도 민주당의 독주로 진행돼서 국민의힘은 닥쳤던 강아지 꼴이 됐습니다. 행정권도 입법권도 모두 잃은 국민의힘이 그나마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시도하려면 국민의 지지가 필수인데 그조차 없으니 딱한 노릇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도는 최근 조국, 윤미향 등이 사면 복권 단행으로 급락했다 해서 50%대에 이르고 있으며 국민의힘의 지지도는 그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도와도 절반도 안 됩니다. 국민의힘은 뒤늦게나마 바꿔보겠다고 혁신위원회를 가동시켰으나 오히려 자중질환에 빠지는가 하면 전당대회장에선 찬탄과 반탄으로 나뉘어서 사생결단하려고 합니다. 뭉쳐도 정부 여당의 폭주를 막기 어려운데 반쪽으로 갈라지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처참한 반성과 자기 혁신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한다는 짓이 비대위원장과 혁신위원장이 갈등을 하다 결국 혁신위원회가 폐퇴하고 인적 쇄신을 두고도 계파 간에 욕설에 버금가는 비난이 판을 쳤습니다. 그러니 보수 우파 국민은 정남이가 떨어져서 고개를 돌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지방선거와 이어질 총선거 그리고 차기 대선까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게 필패하리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 일당 체제는 더욱 공고해지고 이 같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부패하고 그 결과는 오로지 국민이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국민의힘이 미워도 민주당 일당 체제를 견제하게 하려면 국민의힘을 독려해서 새롭게 태어나도록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해체하라고 요구하고 싶지만 그런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해체하고 나면 무슨 대안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형편없어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테니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바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패배와 국민의 신뢰를 잃은 책임은 국민의힘 소속 모든 정치인에게 있습니다. 인적 청산을 한다고 뺄셈 정치를 하면 당내 갈등만 커질 것이고 아무런 실익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바라보는 정치를 하겠다는 각오를 하여서 당을 창당 수준의 개축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수 정치 정체성을 회복하고 공동체 중심의 정치, 기성 정치인의 명예로운 퇴진, 청년 정치인의 진입 확대 등을 당이 기본 방향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중앙당을 폐지하고 상향식 공천을 채택하며 공천 회수 제한을 하고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의 당의 구조 개편을 해야 하며 창당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는 22일에 있을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가 되든 간에 해체 후에 재창당 수준으로 당을 재건할 것을 당원과 국민 앞에 약속하기 바랍니다. 더는 기회가 없습니다. 스스로 혁신하지 못한다면 잃어버린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힘을 해체하라고
명령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서 감사합니다.